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미TV의 김진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그 천일간의 쓰기 여행이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글에 올렸던 내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글을 썼냐면 성공 습관에 대해서 글을 올렸거든요. 그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블로그 처음에 썼던 글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017년 초,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그 글을 우연히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읽게 되었어요. 인간관계론에 나온 책의 한 구절을 적고 그 밑에 제 생각을 적고 그리고 이제 적용할 점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의 글이었는데 몇 줄 적었더라고요. 몇 줄. 아마 그때는 제가 일기도 쓰지 않을 때라서 글 쓰는 게 곤욕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매일 글을 감사일기, 글쓰기, 독서, 책 읽고 기록 남기고 이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제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삶이 쉽지 않았었겠다. 그 당시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글을 계속 좀 짧게나마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쓰게 되었던 이유는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라도 쓰는 게 좋다. 그래야 글 쓰는 실력도 늘고 생각도 깊어진다.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터라 저는 억지로라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쩌면 제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이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쓴 글은 거의 안 읽게 되는데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지금보다는 좀 덜 글쓰기 실력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그냥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자기계발 모임을 하거든요. 격주로 오전 9시에 하는데 그 모임을 진행하는 저희 리더님께서 과거의 글을 한번 읽어봐라. 그것도 꽤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게 기억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고요. 과거의 기록을 보고 나서야 내가 정말 변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공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 습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네.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하면서 늘 살았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반지하에서도 살았었고요. 마이너스 인생도 살았습니다. 아이와 처절하게 별것 아닌 일로 다투기도 했고요. 중학교를 자퇴하는 딸을 어떻게 위로하고 달래줘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치우는 방법을 몰라서 집안꼴이 말이 아닌 적도 있었고요. 일찍 출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건강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갑상선 항진증으로 몇 년간을 투병했습니다. 마음 관리를 못해서 자주 울었습니다. 이런 삶으로 엮어진 제 인생 46년, 2년 전까지의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건져 올린 책. 어떤 책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책은 바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인데요. 바로 어떻게 찍어야 되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 되게 쇼킹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는데 집안에 꼭 있어야 할 물건들만 소유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야, 그런 집이라면 정말 퇴근하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겠다. 정말 힐링이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일하면서 지친 몸을 편안하게 녹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미니멀 라이프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에서 그러더군요. 다 정리하기 힘드니 한 칸씩 정리하라고요. 한 칸씩이라는 게 부엌이면 부엌, 거실이면 거실, 방이면 방, 베란다면 베란다.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해서 저는 부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에 짐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베란다에 있는 부엌 살림까지 꺼내오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짐들을 정리를 했고 제 같은 그 주택에 사시는 이웃분께서 이사 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냐면 제가 그 정말 아주 새거 같은 물건들, 쓰지 않는 것들을 그 어머님께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집은 정말 아주 단순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좀 찾아서 인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충격적인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마 찍을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의 지금의 생활들을 좀 기록해 나가는 삶도 괜찮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좀 자주 기록하고 인증을 이제 찍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남기고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이제 정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잘 쓰지 않은 물건들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 필요한 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짐을 정리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오셔서 그러더군요. 이사 가느냐고. 집을 필요 없는 짐들을 다 정리하고 필요한 짐들만 놔두니까 짐이 너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바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책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청소력이라는 책입니다. 독서 모임 할 때 많이 이제 권장도서로 읽고 같이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실행하면서 인증샷을 날리는 경우도 이제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짐은 정리해서 단조로워졌는데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 나오는 그분처럼 좀 집을 펜션 같은 좀 들어오면 편안하게 쉬고 싶은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이 책 또한
청소를 그냥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현관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현관, 거실, 화장실, 방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들면 이렇게 나눠서 저는 현관도 청소를 하게 됐고 거실, 방 이제 하라는 대로 그리고 뭐 부엌에 이제 기름때도 많이 껴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당신의 집에 전자레인지 아니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매일 좀 신경 쓴 데는 화장실 양변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공간이 굉장히 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매일 반질반질 이렇게 깔끔한 곳에서 또 이제 일도 보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책에 나오는 청소라는 부분이 단순히 청소만 하자는 의미가 아님을 청소를 해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청소를 하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공간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자꾸 하고 싶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 뭐 해야 되지? 산책을 갔다 올까? 아니면 책을 좀 읽어볼까? 아니면 뭐 어떤 걸 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집이 지저분한 상태에서는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막 이렇게 늘어져서 자고 싶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시켜서 먹고 싶고 아니면 이제 TV 보면서 그냥 뒹굴뒹굴 하게 되는데요. 내가 정말 집안이 깨끗한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자꾸 뭘 하고 싶어져요. 뭘 적게 되고 책을 읽고 메모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치웠으니까 다음에는 뭘 해보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력을 통해서 정신이 되게 맑아졌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들이 하나 둘씩 더 추가되었고요. 지금도 제가 청소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청소력 책을 꼭 읽어보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세 번째 소개해드릴 그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책이 아니었으면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만들어질 일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팀 페리스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책은 읽다 보면 제 생활에 정말 적용하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사일기 쓰기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서도 많이 하고 일기도 쓰고 필사도 하고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독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감사일기, 필사, 저도 명상도 따라 해보고 산책도 이제 새벽에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지금도 쓰고 있는 감사일기, 그리고 가끔 쓰고 있는 필사, 좋은 문장 따라 적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감사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일기를 써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내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오늘 감사할 일이 있었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라도 쓰라 그래서 아침에 형광등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게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펜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한 잔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목마를 때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일기를 쓸 내용이 없을 때는 같은 내용이 겹치기도 해요. 물론 지금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기를 쓰면서 이제 제가 얻게 된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일기를 억지로라도 써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게 그냥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수고로움에 의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온 진짜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이제는 자동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사실 이 물도 정수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중간에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물 한 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저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감사일기 쓰면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감사일기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감사일기를 쓰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왔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몇 달 전에 읽었던 책 소개하겠습니다. 일독 일행 독서법 혹시 읽으셨나요? 유근용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면서 한 권의 책에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제 변화된 작가님이신데요. 저는 이제 되게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랑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또 블로그에 서평이라고 이름하에 이제 글도 써서 올리고 그랬는데요. 전 되게 좋았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도 이제 한 권의 책을 읽으면 한 가지는 실천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고 실행할 거리를 찾고 이제 행동에 옮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저 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문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노트에 다 적으신 거예요. 그러면 노트 그 적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책을 읽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손가락도 좀 많이 아프고 그렇다고 그 내용을 또 다 암기하고 다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걸 이제 중간중간 또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가끔 한번 읽어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장 10문장, 핵심 문장 10문장을 밑줄 그어 놓거나 본인이 표기해 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한 10문장 정도를 10문장 정도를 추렸다가 그 안에서 핵심 문장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2문장을 다시 추려서 그걸 본인 걸로 완전하게 체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도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녹음을 해서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맞아 내가 그거를 다 쓰면서 힘들게 정말 뭐 쓰고 나면 보람은 있지만 사실 그거를 매번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시점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서 메모를 하고 밑줄을 긋고 그거에 좋은 문장들을 이제 발췌해서 그 중에 2-3문장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제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또 제가 적용할 부분은
그거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게 어휘력,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어휘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 문장, 그러니까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이분도 책을 읽으면서 이 유근영 작가님도 책을 읽으면서 한자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자 공부가 되니까 책 읽는 게 너무 쉬워지고 한자 그렇게 돼서 이제 책 읽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요. 글 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2개씩. 왜냐면 너무 목표가 또 방대하면 하다가 금방 지치거나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저도 하루에 두 개의 한자를 외우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계획 플래너에다가 기록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생활 회화, 되게 쉬운 거,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쓰는 그런 생활 회화들을 매일매일 그 회화가 외워질 때까지 그 회화를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외워지진 않는데 그냥 매일 따라하고 있습니다. 뭐 맥주를 마실 때 건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cheers 이렇게 한대요. cheers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영어들도 재밌을 것 같고요. 나중에 맥주 마실 때 한번 해보려고요. 또 하나는 좋은 생각 있어? Any good ideas? Any good idea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 그만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stop complaining, stop complaining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영어가 정말 알파벳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신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배우니 새로운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 보여요. 지겹던 영어가 재미있고요. 답답한 한자가 그림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었거든요. 한자 너무 싫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성대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 몇 줄 끄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 정해진 분량을 정해진 시간에 썼더니 글쓰기가 쉬워진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행동하니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행동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런 경험들을 지인들과 이야기하는데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발전, 성장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공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 습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길 바라시나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이런 질문에 난 오늘부터 어제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먹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보십시오.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그럼 내 집 안에 내 책장에 꽂혀 있는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한 권 꺼내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책에서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한 권의 책에서 딱 한 가지씩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욕심나신다고 2가지, 3가지 하시면 금방 지칠 수 있으니까요. 처음은 어렵겠지만 1번, 2번 하다 보면 내 것이 되고 그로 인해 내 삶도 변할 것입니다. 저는 독서를 시작하면서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20년 1월 5일에 책쓰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글 쓰는 방법을 알면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에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는 발표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독서 모임에서 이번 주에는 용기 내어 앞에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시도하면 결국 해내지 않을까요? 좋은 습관 쌓아가다 보면 나쁜 습관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TV 보던 삶에서 일찍 자는 습관으로, 출퇴근 시간 무의미한 카톡, 오락하던 습관에서 책 읽는 습관으로,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동료 험담하던 습관, 상사 흉보던 습관에서 행복, 성장, 성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삶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공 습관 만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제가 성공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오늘 새벽에 글을 쓴 성공 습관 만들기라는 글에서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성공 습관이라는 오늘은 성공 습관 만들기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